내 이름은 호돌이 탐정이죠. 항상 내 주변엔 각종 사연들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끊이지가 않아. 호돌이님 사건이라도. 어디 이번엔 무슨 사건인지 보자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야구부 살인사건. 어느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 그 야구부는 전국에서 잘 나가는 야구부였어. 학생들은 그 야구부의 선수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곤 했어. 그 야구부의 선수가 되기 위해선 우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후보도 매년 20명씩만 선정하고 각자 번호를 부여받는다고 해. 경수는 작년에 후보에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올해는 드디어 후보가 될 수 있었어. 경수가 같은 후보들 사이에서 말했어. 드디어 선수가 될 수 있겠어. 너무 기뻐. 그러자 다른 후보가 말했어. 무슨, 아직 후보일 뿐이지. 원래 있던 선수가 빠져야 우리가 들어간다고. 현실은 후보가 되어도 선수들보다 부족하면 그대로 후보일 뿐이었어. 경수가 말했어. 그건 그래. 빨리 선수가 빠져야 할 텐데. 일주일 후 중요한 중간평가 하루 전날이었어. 이 평가를 통해 후보가 선수가 되고 선수가 퇴출될 수 있었어. 그날 새벽 평가를 위해 다같이 합숙을 하던 기숙사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어. 경수도 놀라서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현역 야구부 선수가 죽어 있었어. 그걸 뒤늦게 목격한 다른 후보가 비명을 질렀던 거야.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은 유일하게 경수였어. 경수는 말했어. 전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저 잠만 자고 있었다고요. 다른 후보가 말했어. 거짓말. 그랬다면 저 사람이 죽을 때 깨 있었어야지. 경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추궁당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어. 그때 경찰들과 탐정 호돌이가 등장했어. 그 자리에서 시체를 부검해보니 비명을 못 지르게 목을 뒤로 꺾인 채 죽였다고 해.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 그건 바로 사망한 선수가 남긴 다잉 메시지, 라이온이었어. 탐정 호돌이는 확실한 용의자를 추려냈어. 용의자는 후보 4명, 각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봤어. 첫 번째 용의자, 찰스. 저는 맞은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존경하던 선수였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두 번째 용의자, 마르코. 저는 옆방이었고 평소에 그 선수와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이런 짓거리까지 하진 않는다고요. 세 번째 용의자, 경수. 전 고된 훈련 끝에 지쳐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지도 못했다고요. 왜 하필 같은 방인 건지. 네 번째 용의자, 범죄. 전 새벽에 화장실을 한번 가긴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 뒤로 쭉 잤고요. 탐정 호돌이는 고민 끝에 구독자들과 공범을 찾아내기로 했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피해자는 목이 뒤로 꺾인 채 죽었다. 다잉 메시지 라이언을 거꾸로 본다면 넘버 17이다. 피해자가 죽기 전 목격한 범인의 후보 번호 넘버 17. 17번 후보가 선수를 죽였다. 내 이름은 호돌이 탐정이죠. 항상 내 주변엔 각종 사연들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끊이지가 않아. 호돌이님 사건이라도. 어디 이번엔 무슨 사건인지 보자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시골 주점 절도 사건. 엄청 추운 날이었다. 어느 한 시골에 단란한 술집이 있었다. 요즘 따라 장사가 잘 돼 기분이 좋은 술집 사장은 오픈 시간에 직원 제임스에게 잠깐 술집을 맡기고 식재료를 가지러 식자재 창고에 갔다 오기로 했다. 나 없는 동안 잘 지키고 손님들 잘 받아라. 난방 체크 잘하고. 사장은 한마디 말을 남기고 식자재 창고를 향하였다. 1시간 정도 후 사장은 필요한 식재료들을 챙기고 술집으로 향하였다. 술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술집에서 어떤 건장한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무언가에 끌어안은 채로 후다닥 달려나왔다. 뭐지? 하고 술집으로 가보았더니 술집 안에는 고무장갑을 낀 채 당황한 제임스와 어리둥절 쳐다보고 있는 손님, 그리고 바깥쪽에서 바람을 쐬던 손님, 이렇게 3명이 있었다. 사장은 말했다. 제임스, 이게 무슨 일이야? 제임스는 말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설거지를 하다가 카운터에서 소리가 나길래 와봤더니. 사장은 즉시 카운터의 돈통을 확인했다. 돈통엔 동전을 제외한 이번 달에 모은 모든 지폐들이 싸그리 사라졌다. 사장은 분노했다. 제임스, 어서 경찰부터 불러. 그리고 넌 해고야. 제임스는 억울해하며 말했다. 사장님, 해고만은 제발. 전화를 받고 온 경찰들과 의뢰를 통해 온 호돌이가 사건 현장을 조사하였다.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조사가 끝나고 말했다. 저희는 상관없으니까 가도 되나요? 경찰들은 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호돌이는 뭔가 수상했다. 직원들과 손님들 중 공범이 있어. 직원인 제임스와 손님 2명, 그 3명의 당시 알리바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용의자 제임스. 저는 그저 주방에서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안 그래도 해고당할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억울해 정말. 어휴. 두 번째 용의자 손님 A. 저는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술집에서 나오면서 안경에 김이 껴있어서 범인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저 바쁘거든요? 저 보내주세요. 세 번째 용의자 손님 B. 저는 오늘 일을 마치고 너무 고돼서 한잔하고 있었답니다. 범인이 너무 빨라서 잡을 생각도 못했어요. 남은 술이 아깝구만. 탐정 호돌이는 고민 끝에 구독자들과 공범을 찾아내기로 한다.
엄청 추운 날이었고 술집은 난방으로 따뜻하다.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안경에 김이 서리지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밖으로 나가면 안경엔 변화가 없다. 손님 A는 망을 보러 나온 공범이다. 내 이름은 호돌이. 탐정이죠. 항상 내 주변엔 각종 사연들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끊이지가 않아. 호돌이님 사건이라도. 어디 이번엔 무슨 사건인지 보자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넥타이 살인사건. 한 조그마한 주식회사가 있었어. 일하는 사람은 총 4명으로 사장과 밑으로 직원이 3명이 있었어.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 주제에 사장의 성격은 엄청나게 깐깐했어. 무조건 정갈한 정장에 깔끔하게 넥타이까지 정리해서 입어야 했지. 말단 직원인 호영이가 말했어. 아휴, 일도 많은 회사가 사장은 왜 이리 깐깐한지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러자 다른 직원인 호숙이가 말했어. 맞아. 어서 이직을 하던 말던 해야지.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던가 사장이 분노한 채로 나타났어.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래? 이번 주는 싸그리 다 야근이야. 직원들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 다음날 밤 각자 다른 곳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회사로 돌아온 직원들은 경악했어. 사장이 빨간 넥타이에 목이 묶인 채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 즉시 신고를 받고 온 탐정 호돌이와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했어. 경찰들은 자살로 생각했지만 호돌이는 직원들이 의심스러웠어. 3명의 직원들의 알리바이를 들어보았어. 첫 번째 용의자 호영. 저는 업무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파견을 갔다 왔어요. 사장님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때도 빨간 넥타이를 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 용의자 호숙. 저는 낮에 사장님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출발했다가 맨 마지막에 회사에 돌아왔어요. 세 번째 용의자 호민. 저는 오늘 호영씨와 같이 파견을 다녀왔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탐정 호돌이는 고민 끝에 구독자들과 공범을 찾아내기로 했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누군가 넥타이를 찬 것을 보려면 정면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다. 호영이는 뒷모습만 보고선 넥타이가 무슨 색인지 맞췄다. 같이 일했다던 호영과 호미는 몰래 사장의 목을 졸라 죽인 후 둘이 힘을 합쳐 천장에 매달아 자살로 위장시켜놨다. 범인은 호영과 호민이다. 내 이름은 호돌이. 탐정이죠. 항상 내 주변엔 각종 사연들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끊이지가 않아. 호돌이님 사건이라도. 어디 이번엔 무슨 사건인지 보자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소풍 살인사건. 어느 동네에 절친 4명이 있었어. 제임스, 월리, 혜인, 찰스. 그 친구 넷이서 아직 쌀쌀하지만 봄소풍을 가기로 했어. 4명 중 2명은 연인 관계였고 남은 친구들은 솔로였어. 솔로 친구 중 한 명인 찰스가 말했어. 이야, 드디어 놀러 가는구만. 이 신선한 봄바람 좋다. 그러자 커플인 친구 제임스가 말했어. 그러게, 이런 날씨엔 데이트가 딱인데 안 그래? 평소에 제임스한테 놀림을 많이 받던 찰스는 분개했어. 아휴, 넷이 놀러가면서까지 그래야겠냐? 제임스의 여자친구인 혜인도 말했어. 맞아, 그만둬 제임스.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아. 소풍 장소에 도착한 4명은 역할 분담을 해서 소풍 준비를 하기로 했어. 혜인이 말했어. 제임스랑 찰스가 세팅 좀 해줘. 나는 윌리랑 마트를 갔다 올게. 찰스가 말했다. 왜 하필 나랑 얘랑 묶어놓은 거야? 그러자 제임스는 비아냥거렸어. 그러게, 솔로 냄새.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혜인은 윌리랑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했다. 싸우지들 말고 있어. 약 1시간 후 혜인과 윌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어.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건 피를 토한 채 죽어있는 제임스와 서있는 찰스. 찰스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 신고를 받고 등장한 경찰과 탐정 호돌이. 그들은 절친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살인범죄의 용의자들이었어. 탐정 호돌이는 그들의 알리바이를 들어보았어. 첫 번째 용의자 윌리. 저는 올 때도 운전하느라 정신없었고 그저 가면서 먹을 과자를 가져와서 나눠 먹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용의자 혜인. 저는 그가 추울까봐 입을만한 자켓을 출발 전에 빌려주었어요. 제임스 흑흑. 세 번째 용의자 찰스. 저는 그저 같이 짐 정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갑자기 제임스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탐정 호돌이는 고민 끝에 구독자들과 공범을 찾아내기로 했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만약 찰스가 그 자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싶었어도 굳이 자신이 불리한 환경에서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혜인은 자신이 가져온 자켓의 단추에 독을 발랐고 윌리가 가져온 과자를 먹던 중 손에 묻은 독을 같이 먹게 된 제임스가 독살되었다. 범인은 혜인. 내 이름은 호돌이. 탐정이죠. 항상 내 주변엔 각종 사연들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끊이지가 않아. 호돌이님 사건이라도. 어디 이번엔 무슨 사건인지 보자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호둥빌라 살인사건. 호둥빌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오후 7시쯤에 119 구조대에 어떤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살려줘, 범인은 노랑머리 라고 말한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9 구조대원들이 전화 발신지 추적을 해서 할머니의 집으로 출동했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숨을 거둔 뒤였다. 할머니의 가슴에 부엌칼이 박혀 있었다. 살해된 할머니의 집은 302호였고 거실의 전화기 앞에 수화기를 쥔 채 쓰러져 있었다. 호돌이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가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현관에서 칼에 찔린 뒤 거실로 기어가 구조 신고를 한 것 같았다. 조사를 해보니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장롱 속에 보관해왔다는 갯돈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도둑이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갯돈을 훔쳐가지고 나가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에 놀라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져다 현관에 서 있던 할머니를 찔러 살해하고 도망간 것 같았다. 다행히 호둥빌라의 출입문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 드나든 사람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뒤 빌라 밖으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결국 범인은 빌라 안에 있다는 얘기였다. 호둥빌라에서 몇 안 되는 노란머리의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사람들을 조사해본 결과 노랑머리를 한 용의자는 모두 3명, 그 3명의 당시 알리바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용의자 철수의 알리바이. 저는 할머니의 조카였어요. 그때 그저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난 용의자라니 손자로서 부끄럽네요 정말. 두 번째 용의자 영희의 알리바이. 할머니랑 며칠 전에 심한 싸움을 했지만 원래 가장 친했었다고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검은 머리에서 노란 머리를 염색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용의자 정우의 알리바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전 혼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탐정 호돌이는 고민 끝에 구독자들과 범인을 찾아내기로 한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범인이 할머니와 아는 사이였다면 범인의 모습을 본 할머니가 노랑머리라는 외모상 특징을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집의 호수같이 이미 알고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말했을 것이다. 노랑머리의 범인은 죽은 할머니와 전혀 안면이 없는 정우가 범인이다.